50이 넘어서면서부터 자신감, 자존감 다 떨어졌습니까? 지금까지 쉬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몰라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왔었는데 그 이후로 이게 쉽게 극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이제 형님, 동생들이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첫 번째, 나이가 50 넘어서부터 점점 자신감도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소극적이고 미리 걱정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올해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쉬운 넷입니다. 쉬운 넷. 그러면은 2년생. 72년생 예. 형님이시다. 저희 김미자하고 똑같은 나이십니다. 50이 넘어서면서부터 자신감, 자존감 다 떨어졌습니까? 한 4, 5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제가 하는 일과 좀 연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 하세요? 전 조선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5년 전에 처음으로 쉬는 타임을 한번 가졌는데 아,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3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 뭘 잘하는지 아, 이걸 몰라서 아. 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왔었는데 그 이후로 이게 쉽게 극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일을 쉬세요? 아니면 하세요? 2월 전까지 하다가 지금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 이번에는 제가 좀 마음을 많이 바꿨어요. 아, 이번만큼은 후회하지 않는 휴식 기간을 갖자 해가지고 저 옆에 계신 형님하고 여행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거의 매주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보통은 아내하고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우리 옆에 계신 형님하고 여행을 좀 그런 특별한 어떤 이유라도 있으신 건 상황이라도. 첫째는 형님이 좀 집에 계시다 보니까 아. 홀로 계신 이유도 있지만 아, 형제 중에서 가장 대화가 잘 통하는 친형이에요? 예. 아, 그래서 그것도 복이시다. 평상시에 못 봤던 무심코 지나갔던 일을 같이 이제 다니다 보니까 나를 조금씩 찾아간다는 느낌이 조금씩은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아내하고 형수님하고 안 가시고 정말 결혼 안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했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형님. 저도. 근데 50대 남자들이 다른 남자 말 거의 안 듣는데 강연을 어떻게 들으시게 된 겁니까? 딸이 딸이. 아빠 김창욱 선생님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형님하고 좋아한다 해서 같이 보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쉬운 셋, 우리 형님은 쉬운 넷. 저희가 다 이제 고 형님, 동생들이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첫 번째, 대한민국에 지금이 있기까지 아주 킬 컨텐츠, 이게 몇 개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조선, 반도체, 자동차, 제목이 몇 개 안 됩니다. 선생님이 그 젊음을 바치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큰 밑거름이 됐다는 말씀을 대통령을 대신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가 500만 명을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25년인데 제 나름 죽을 만큼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통계가 잡힌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려고 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한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한다는 거죠. 시골에서 조금이라도 농사 체험을 해보면 봄이 되면은 기경이라는 걸 하거든요. 밭을 겨울에 꽁꽁 얼었으니까 곡괭이 같은 걸로 콱 찍어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 땅을 부드럽게 해야 파종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건 보통 언제 그러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잘 나갈 때는 누군가의 말이 잘 안 들립니다. 내가 잘 나가는데 무슨 누군가 말이 들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 곡괭이가 확 찍혀가지고 막 이렇게 파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보통 안 좋은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술을 막 계속 먹는다든지. 근데 이제 그걸 한다 하더라도 지금 선생님이 50대 중반의 남자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건 매우 드물고 귀한 일입니다. 이제 선생님 마음 안에 좋은 게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0년 전에 처음 정신과를 갔는데요.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갔는데. 그리고 나서 제 나름 뭔가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매우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시도한 게 한 8년, 9년 됐더라고요. 여기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거 한두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1번, 생각으로 생각을 잡을 수는 없다. 생각을 잡을 수 있는 건 몸. 그래서 그 몸을 운동으로 쓸지, 내가 좋아하는 노동으로 쓸지, 그거는 저희가 택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잡지 말고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몸을 쓰자. 억지로라도 일주일에 4-5번은 하자. 그냥 병원 치료라고 생각하고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자기의 쓸모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동일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바쁘고 나를 찾는 게 많아지면 내가 되게 쓸모있고 그래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온 우리의 언어 습관이 뭐냐? 예의상으로도 오랜만에 만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물어본 줄 아세요? 바쁘시죠?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 말을 되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쁘시죠가 뭐예요?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이죠,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찾죠, 지금도. 해야 될 일들, 뭐 해달라고 하는 일감 많죠? 잘 사시나 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면 자기의 영혼이 괜찮은 상태라고 착각한대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데요. 오직 말에서 떨어진 사람만 자기가 돌아온 쪽을 향해서 손을 든대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말에서 떨어지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찬스를 맞이하신 것 같습니다. 어색해도 이때까지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에 되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아온 나를 향해서 이렇게 손 한번 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들라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 형님, 지금 조금, 네, 아니, 그건 애국가 할 때고요, 형님. 근데 저는 걱정하지 마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었어요. 단 한 번도 고맙다, 미안하다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 다시 힘이 많이 날 것 같은 생각. 아내분이, 형수님이 예. 우리 형님한테 너무 고생했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얘기죠. 어떤 말이 제일 듣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고생했잖아. 그러면 힘이 날 것 같은데 마음은 아는데 표현을 워낙 와이프가 안 하다 보니까 그 사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대답 안 합니다. 이 방송을 형수님이 보시게 된다면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가 마음에 딱 그게 있네요.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보통 남편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왜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걸까요? 내가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걱정을 많이 했으니까. 요즘 상황도 안 한다 하면서 걱정이 되니까.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도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할 거고. 그리고 이제는 중간중간에 숨도 좀 쉬면서 가자.
당신의 책임감에 늘 표현 못했지만 고맙게 생각한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싶으시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있어요? 아니 요즘은 없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묻는 건 무지한 스피치죠. 남편이 혹시 계시다면, 그리고 또 뭐 아내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런 말 이렇게 좀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형님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큰 견인력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는 모성애가 전혀 없으셔요. 삶의 모든 것이 엄마 중심에 있으십니다. 어릴 때부터 따뜻한 밥도 엄마가 먼저, 찬밥은 저에게 주셨어요. 여행도 너는 많이 갈 수 있으니 내가 먼저 다녀온다며 아빠와 다니곤 하셨어요. 이제 나이를 먹으니 엄마의 모성애가 그립고 가끔은 엄마의 집밥이 그립고 강한 듯 하지만 엄마의 정을 느끼고 싶어서 결핍을 느껴요. 40이 된 제가 이상한 걸까요? 본인 소개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주세요. 만으로 40세 된 장혜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결혼은 하신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고. 네. 내가 알게 모르게 지금 요런 관계로 보통 딸과 엄마가 지내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결혼 생활에, 인간관계에 영향을 좀 미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전혀 없는 다른 이유인 것 같아요? 엄마가 어. 외할머니가 50에 엄마를 낳으셔서 엄마가 굉장히 막둥이고 공부도 박사까지 하셨고 어릴 때 엄마는 항상 공부하고 항상 집에 안 계시고 항상 이제 뭐 좀 그런 분이셨거든요. 계속 공부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고3 때도 엄마 공부하시는데 도시락 싸서 갖다 드리고 저도 엄마가 공부하는 도서관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지방대 못 보내고 재수 못 시켜주고 하니까 "너의 삶이니까 너가 대학을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공장에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조금 주체적으로 저를 키우셨던 것 같아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줄 알면서 자랐기 때문에 커서까지도 특별한 결핍을 느낀다거나 뭐 때로는 엄마의 삶을 굉장히 응원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쪼끔은 서운하기도 하고 쪼끔은 엄마한테 좀 따뜻한 밥, 엄마의 좀 따뜻한 그런 모성애다운 모습을 느끼고 싶을 때가 많아 가지고 이제 쪼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어. 오히려 저는 시어머니하고 정말 친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도 시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시어머니 때문에 '아 저렇게 모성애가 넘치는 가족을 기다려 주고 그런 정말 따뜻하게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의 톤과 엄마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의 톤이 좀 다르더라고요, 컬러가. 저는 아버지에 대한 결핍. 근데 또 다행히 엄마에 대해서는 너무 고마운 게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뭔지는 잘 몰라요, 또.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금 그래도 보상받을 만큼 따뜻함을 느끼셨어요? 저는 엄마도 아빠도 그냥 서로 간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거든요. 지금도 완전 인고 부부시고 어. 그래서 특별히 뭐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건 없었고 어. 우리 엄마는 그냥 엄마가 소중한 사람이니까 어. 그냥 엄마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랐고 특별한 어. 뭔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엄마에 대한 서운함을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이 있어요? 네. 한 명? 네. 네. 선생님이 양육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 남편이 남편 양육하고 있어요. 쪽에서? 네. 음. 그래서 엄마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엄마하고 단둘이 여행도 갔었고 어. 어. 엄마한테 지금은 그냥 스스럼 없이 말해요. 뭐라고요? "엄마는 정말 모성애가 너무 없다. 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다." 어머, 근데 그 말투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말해요. "엄마 엄마. 나는 너무 신기해. 어. 아이를 낳으니까 더 서운해." 이렇게 어. 말하긴 하거든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하하 웃으세요 그냥. 네. "엄마는 원래 그랬어." 이렇게 하세요. 엄마한테 어떤 감정이 제일 커요? 서운함, 미안함, 섭섭함, 그리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한 번씩은 전 지금도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만 하지만 가끔은 집에 가면 밥도 해 주고 제가 엄마를 챙기는 게 아니라 엄마도 가끔은 저를 좀 챙겨 주고 사랑한다고 말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40이 넘어도 그런 게 있어요? 갱년기인지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어. 이제 오히려 이제 막 가끔 드라마를 보거나 뭐 어떤 그런 걸 보면 '아 부모의 모성애가 저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리워한다는 감정을 느낄 때 어. 오히려 이제 쪼끔 나이를 먹으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 대표적인 테토녀거든요. 장군 같은 테토녀여서 어. "야."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의외로. 그래서 그냥 씩씩한 거 뭔가 어. 약해지고 싶지 않고 어. 남한테 약한 모습을 절고 어. 보이고 싶지 않고 어. 또 사람들한테도 결핍이라는 건 없이 자란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약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쪼끔 발견하게 되고 엄마한테도 최근에 말했어요. "아 엄마가 나르시즘이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쪼금 어. 나르시즘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를 어. 완벽하게 알아 가지고 엄마는 그랬습니다. 자기 관리 잘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옷도 예쁘게 딱 입으시고 본인 케어가 있으세요? 같이 여행을 갔는데 어. 아침에 제가 베이컨이랑 이런 거 드렸더니 어. 엄마가 어. "엄마는 과일이랑 이런 거 먼저 먹지 베이컨 먹지 않는다."고 하셔서 아. "엄마가 알아서 먹어."라고 저도 이제 어.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그리스 엄마시 그리스. 그 지중해식 아침 이거 지중해식 블랙퍼스트 미국식으로 그런 거 먹지 않아요. 그거 저기 뭐 콘프레이크 그런 거 안 돼. 지중해 엄마다. 지중해 엄마. 올리브에다가 엄마는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베이컨을 먹니? 엄마 연세 어떻게 되세요? 66 이세요. 젊으신데. 다 느끼셨겠지만 우리 여성분이 집밥 얘기를 여러 번 하셨다고요. 밥을 많이 먹냐 안 먹냐가 아니라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따뜻한 온기가 있는. 어쩌면 우리는 따뜻한 밥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을 많이 살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계속 말하는 따뜻한 온기가 있는, 말을 한마디 해도 온기가 있는 따뜻한, 그거를 되게 우리가 원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영혼은 다정함, 친절함, 거절을 당해도 따뜻하게. 근데 너무 사무적으로 거절을 당하면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앞으로의 본인의 인생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당당하고 하지만 가끔은 저도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사실 제가 뭐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뭐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4년을 했는데 저는 소통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불통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이 제 정의에 가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통과 화목한 과정에 대한 불통을 오랫동안 경험해서 소통에 목말라 하는 사람. 그게 저에 대한 정의에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뭐라고 소개해 드릴까요? 뭐 대표님도 있으시고 작가님도 있으시고 강사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런 거 저 교수도 아닙니다. 교수 안 한 지 10년 넘었는데 제가 무슨 교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소개할까요? 불통을 오랫동안 경험해서 소통에 목마른 자라고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소통 전문가가 아니고 소통에 대한 결핍이 보통 사람보다 심한데 거기다가 또 저도 약간 또 애가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곱하기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저에 대한 정의. 근데 지금은 그것을 인정하는 단계에서 찾아오는 편안함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 편안함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도 할 수 있고. 축하드려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은 다 삐뚤어지려고 하게 돼 있거든요. 영상 메시지 할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홀로서기 해서 살아갈 나한테 하고 싶어요? 아니면
지중해 엄마한테 하고 싶어요? 엄마한테요. 그러면 지중해 엄마한테. 엄마한테 엄마를 많이 존경하고 누구보다 제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를 지금까지 이해하면서 살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엄마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엄마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저는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뭔가 그리움이라든가 나를 집에서 반겨주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엄마가 많이 필요했던 걸 수도 있어서 엄마가 조금은 더 나에게 엄마처럼 뭔가 나를 안아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 누구보다 어떤 엄마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났으니까 훨씬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